오늘 얘기는요, 미국에 아이들이 언제 오면 좋은지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아이들이 이때 오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거는 그냥 저의 경험에 의한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많은 분들이 좀 고민을 하시잖아요. 물론 언제 뭐 이민을 올까라는 고민도 하시지만 미국에 잠깐 살아볼 예정이고 한 1년 또는 이제 한 2년, 3년 안쪽으로 좀 살다가 올 예정인데 아이들이 언제 가는 게 좋겠냐라는 고민들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 이제 경험을 한번 얘기를 해보면 미국은 9월이 학기 초잖아요. 9월이 이제 학년이 딱 올라가서 시작되는 시간이어서 그때 오는 게 더 좋기는 하는데 그런 뭐 시기를 저희가 뭐 결정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었기 때문에 저희 아이들은 이제 3월부터 그냥 학기 2학기 중간에 그냥 들어온 거죠. 이제 여기 와서 학교 생활을 3월, 4월, 5월, 6월 한 4개월 채 못 되고 이제 방학이 되었어요. 그래서 아이들이 이제 한 어떻게 보면 3개월 반 정도 이제 미국에서 학교를 다녔는데 저희 아이가 큰 애가 이제 다미, 작은 애가 룸인데 다미랑 룸이랑 이제 얘기를 드려보면 다미는 4학년 마치고 왔고 영어 유치원을 안 다녔고 영어 학원도 안 다녔고 영어에 대한 두려움이 컸고 미국 오기 한 1년 전에 영어 과외 일주일에 2번씩 했어요. 그렇지만 영어에 대한 두려움이 우선은 여전히 컸고 영어를 잘하는 편이 아니었죠. 그래서 미국에 오는 거를 무지 싫어했어요. 언어가 틀리지, 뭐 환경도 달라지지. 그래서 미국에 오는 거를 너무 싫어했고 거부했지만 뭐 부모가 와야 되니까 어쩌겠어요. 그래서 그냥 뭐 따라왔고 작은 애는 이제 영어 유치원을 2년을 다녔고 그 이후에 초등학교 다니면서 영어학원은 다니지 않았어요. 그리고 언니랑 같이 이제 일주일에 2번 영어 과외를 하는 정도여서 영유 다니는 거를 이렇게 쭉 연결시켜 주지는 못했어요. 그만큼 노출을 해주진 못했지만 그래도 영어에 대한 거부감은 많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얘는 영어 유치원을 다녔으니까. 그래서 이제 저는 얘가 영어 유치원을 다니게 한 이유 중에 하나는 우리가 미국에 갈 계획이 있는데 둘 다 영어를 못해서 너무 힘들어하면 제가 너무 힘들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둘 중에 하나는 그래도 영어를 좀 하게 해야겠다라고 해서 이제 루미는 영어 유치원을 보냈었어요. 그리고 큰애는 일반 유치원을 다녔고 그때는 사실 막 유치원을 옮기고 이럴 수 있는 이제 상황이 아니었어가지고 그냥 일반 유치원을 계속 쭉 다녔고 너무 만족스러운 유치원이었어가지고 정말 놓치고 싶지 않을 정도의 너무 좋은 유치원이었어서 그 유치원을 그냥 꾸준히 다녔었어요. 그래서 어쨌거나 저희가 이제 미국에 왔는데 다미는 나이 때문에 11월생이어서 4학년 마치고 왔지만 다시 4학년 2학기 말로 들어갔고 루미는 1학년 마치고 왔지만 나이가 7월생이어서 2학년 2학기 이제 말로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루미의 경우에는 거의 2학년을 그냥 건너뛰고 2학년 말이 돼버린 거죠. 1학년 마치고 왔으니까. 그렇게 해서 둘이 이제 2학년, 4학년이 돼서 3개월 반을 이제 다녔고 지금은 방학 중인데요. 아이들이 이제 학교를 첫날 3월 달에 이제 갔잖아요. 저희 큰애는 성격 자체가 워낙 좀 약간 걱정이 많아요. 자기가 두려움이 많은 아이예요. 그리고 영어도 잘 못 알아듣죠. 뭐 그러니까 진짜 얘가 그 첫날 미국 학교 가는 첫날 진짜 화장실을 몇 번을 갔는지 몰라요. 그래서 너무너무 두려운 상태에서 학교에 갔어요. 작은 애 루미는 그냥 뭐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언니랑 쫄래쫄래 갔죠. 그리고 이제 학교를 갔더니 영화 원더에서처럼 그 원더의 그 주인공이 학교에 딱 처음에 갔더니 학교 생활을 좀 잘할 수 있게 친구를 이렇게 붙여줬잖아요. 그런 것처럼 저희 큰애 다미한테 친구를 한 명 딱 붙여주더라고요. 그래서 그 친구가 다미아가 학교 생활을 하는데 이렇게 좀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계속 도와줬었어요. 한 달 정도를 계속 도와주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고마웠어요. 더군다나 다미는 이제
영어가 안 되고 이러니까 되게 힘든 상황이었는데 그렇게 친구를 붙여줬고 또 다미가 딱 첫날 오면서부터 너무 안심을 했어요. 아이들이 너무 착하고 좋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국에서는 어떻게 보면 4학년 정도부터는 아이들이 조금 세진다고 해야 되나? 그러니까 센 아이들과 그렇지 못한 아이들이 좀 갈라지는 편이에요. 근데 저희 아이가 세지 못한 쪽이었기 때문에 항상 좀 그런 부분이 좀 치였어요. 자기는 세지는 못하고 센 쪽엔 끼고 싶지만 절대 자기 성향이 그러지 못하니까 그냥 학교에서 조금 조용하고 좀 말 없고 좀 그런 편이었거든요. 집에서는 너무 활달하고 너무나 밝은 아이인데 학교 가면 좀 말이 없고 좀 조용조용한 아이로 이렇게 항상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 학교에서.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중 생활이었어요. 집에서 너무 활달하고 학교 가면 말없고 조용하고 남들 다 운동장 뛰어나가 노는데 자기 혼자 그냥 교실에 있는 그런 스타일이었어요. 그런데 미국에 가서 미국 학교에서 딱 첫날 갔다가 오더니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아이들이 너무 착하고 뭐라 그러나 순수하다 그러나 그래서 그리고 자기가 이제 영어를 못하니까 아이들이 한국어 번역기를 돌려가지고 막 자기한테 보여주고 자기도 또 그 번역기 돌려서 얘기하고 막 그랬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한국에서는 4학년만 돼도 남녀가 딱 갈려가지고 놀잖아요. 근데 여기 애들은 남녀 구분 없이 너무 그냥 서로 잘 논다면서 너무 신기해하고 너무 마음 편안하게 생각을 하더라고요. 제가 사실은 큰애가 적응을 잘 못할까봐 너무너무 걱정을 했는데 한 3개월 반 동안 아이가 얘가 미국 오기 싫어했던 아이가 맞나 싶을 정도로 학교 생활을 너무 좋아했어요. 그리고 또 선생님들이 약간 편안하잖아요. 여기는 막 잡거나 막 되게 혼내거나 화내거나 짜증내거나 선생님들이 좀 그렇지 않거든요. 근데 이제 한국 선생님들은 아무래도 권위적인 게 있잖아요. 뭐 한국 부모들도 마찬가지고. 근데 여기는 그렇지 않으니까 얘가 그걸 너무 좋아하는 거죠. 그리고 다미아가 이제 감동한 거는 선생님이 자기를 허니 스위트하트 이렇게 부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뿐만 아니라 다른 학생들을. 그래서 그런 걸 너무 좋아하는 거죠. 그래서 다미는 학교 생활을 지금 너무 편안하고 좋게 하고 있고 학교에서 또 영어 프로그램이 있어서 이제 영어는 계속 배우고 있어요. 같은 반에 동양인은 아무도 없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냥 되게 편하게 생각을 하더라고요. 또 반면에 루미는 저는 이제 영어 유치원을 2년 동안 다녔기 때문에 그리고 얘는 성격이 굉장히 밝고 친구도 많고 어디 가나 처음 만나도 되게 잘 놀고 막 이런 아이였거든요. 그래서 저는 루미는 걱정도 안 했어요. 그런데 루미는 오히려 미국에 오니까 반에 이제 동양의 중국 애가 하나 있는데 그냥 걔한테만 이제 얘기를 하고 걔가 편한 거예요. 그러니까 생김이 좀 비슷하니까 백인들이나 이제 뭐 흑인들이나는 뭔가 얘는 이제 불편하고 항상 동양애만 좀 그렇게 찾아다니려는 성향이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오늘은 좀 다른 친구들하고도 얘기를 해봐라고 얘기를 했는데도 항상 그 동양애하고만 얘기를 하고 놀고 또 친구들도 한국에서는 그렇게 막 친구 많고 다 금방 친구 되고 그러더니 의외로 또 친구도 되게 한정적으로 사귀고 그러더라고요. 되게 제가 예상했던 거와 되게 반대예요. 저희 큰애는 되게 친구도 사귀기 힘들고 뭐 학교 적응도 힘들고 영어 때문에 막 되게 막 힘들어할 줄 알았는데 아이의 만족도가 너무 높고 자기는 미국이 이런지 몰랐다면서 미국 생활을 너무 좋아해요. 담이 친구들도 보면 4학년 2학기 때 이제 미국으로 유학을 가거나 5학년 때 가거나 이런 경우 되게 많이 봤거든요. 근데 여기 와 보니까 왜 그 시기에 이제 유학들을 많이 가는지를 알겠어요. 그러니까 다미아 같은 경우는 4학년 마치고 왔는데 확실히 한 4학년, 5학년 정도에 오니까 국어가 어느 정도 잡혀 있으니까 영어를 받아들이더라도 국어를 잊어버리지 않고
이렇게 막 이렇게 무너지지 않은 것 같아요. 그리고 한국에서 어느 정도 학교를 다녔고 또 한국에 대해서도 좀 배웠고 그리고 여기 와서 여기에 대해서 배우니까 이 두 가지를 같이 받아들이고 같이 비교를 할 수가 있어서 오히려 더 이제 한국이 뭐 어떤 점이 좋구나, 미국이 어떤 점이 좋구나 이런 거를 아이가 스스로 좀 딱 받아들일 수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1학년 마치고 온 루미는 국어도 제대로 되어 있지 않고 한국에 대한 역사나 한국에 대해서 많이 느끼고 오지 못했기 때문에 여기에서 지금부터 미국 교육을 받는다면 국어적인 부분이나 한국의 역사나 이런 거는 정말 부모가 따로 해주지 않는 한 되게 금방 무너질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예를 들면은 지금 1학년 마치고 와서 여기서 2년, 3년 있다가 한국에 돌아가면 국어에 대해서 좀 많이 노력을 해야 되고 또 한편으로는 영어 부분도 잊어버리지 않도록 더 많이 노력을 해줘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근데 4학년 정도, 4학년, 5학년 정도에 여기를 오면 국어도 어느 정도 탄탄하고 그 이후에 영어가 들어가고 미국에 대한 역사나 이런 게 들어갔을 때 나중에라도 이 두 개가 좀 같이 좀 이렇게 유지가 될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제 개인적인 생각에는 만약에 아이가 한 명이 있다면 여기에 오는 적절한 시기는 4학년, 5학년이 좀 적절한 것 같아요. 그래야지 국어와 영어를 동시에 좀 이렇게 잡을 수 있는 그런 나이인 것 같아요. 그리고 어느 정도 아이가 좀 컸기 때문에 뭔가 나라에 대해서 문화에 대해서 비교하고 좋은 거 받아들이고 안 좋은 거는 좀 걸러낼 수 있고 그런 나이인 것 같아요. 그 정도 나이가. 근데 이제 뭐 1학년, 2학년은 아직 좀 많이 어린 것 같아요. 이도저도 아닌 그런 애매한 그런 거여서 만약에 아이가 한 명이어서 걔를 이제 유학을 보낸다거나 아니면 미국에 뭐 가족이 온다거나 이런 시기를 내가 결정할 수 있다면 아이가 4학년 마치거나 5학년 마치거나 그 때가 가장 좋은 것 같아요. 이제 그 이유는 제가 아직 경험을 안 해봐가지고 모르겠는데 막 무조건 너무 빠른다고 좋은 것만은 아닌 것 같아요. 4학년, 5학년 때 와도 발음에 있어서도 충분히 쫓아갈 수 있는 것 같아요. 너무 늦게 오면 발음이 확실히 틀리다라고 하는데 한 4학년, 5학년 정도까지만 해도 발음에 있어서 그렇게 못 쫓아가거나 그러진 않는 것 같아요. 그리고 만약에 영어를 꾸준히 하고 있었고 영어에 계속 노출이 된 아이라면 중학교도 그렇게 늦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영어에 노출이 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유학을 오는 그런 시기를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저희 큰애 같은 경우는 영어를 잘하지 못한 상태에서 왔기 때문에 더 늦으면 안 되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거지 뭐 꾸준히 영어를 하고 있었던 아이라면 그걸 계속 유지시키고 또 중학교 혹은 뭐 6학년 중학교에 와도 그런 경우라면 늦지 않는 것 같아요. 되게 제가 미국에 와서 의외인 거는 큰애 다미가 적응을 잘하고 미국 생활을 너무 즐기고 있다라는 게 되게 의외고 너무 다행인 거예요. 왜냐하면 저희는 되게 걱정했거든요. 애가 영어도 잘 안 되지, 뭐 미국 뭐 안 가겠다고 하지, 막 미국에 가면 막 안 좋은 생각만 막 하는 거예요. 뭐 미국 가면 뭐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맨날 뭐 부정적인 생각만 했다가 막상 오니까 저희 큰딸하고 이 미국 생활은 너무 잘 맞는 거예요. 저희 아이가 굉장히 규율을 잘 따르는 아이였는데 그 규율 속에서 뭔가 답답함이 있었었나 봐요. 그러니까 미국에 와서 규율은 있지만 굉장히 자유로움이 있다는 그거를 너무 좋아하더라고요. 그리고 친구들이 대부분 이렇게 세지 않고 좀 순수하고 착하다는 점에 대해서 너무 감동이래요. 이거는 되게 지역마다 틀리고 막 학교마다 되게 틀리고 이거는 차이가 있을 것 같은데 저희 아이 같은 경우는 친구들을 잘 만난 케이스인 것 같아요. 저희 딸이 이제 학교 생활 중에서 친구들이 많이 도와주고 또 얘가 영어가 안 되니까 선생님도 막 번역기 돌려가면서 많이 해주시나 봐요. 많이 도와주시나 봐요. 근데 이제
음악 시간에 이제 아이들이 막 음악을 듣고 막 뭘 적고 하는 게 있었나 봐요. 근데 그거는 자기는 뭘 하는지를 몰라서 그냥 아무것도 못하고 결국에는 아이들은 뭘 써가지고 다 제출했는데 자기는 못했대요. 그래서 그때는 울음을 참을 수가 없어가지고 음악 시간에 결국에 이제 막 울었나 봐요. 그랬더니 친구들이 막 다 같이 와서 괜찮아. 너는 처음이잖아. 넌 처음이니까 이럴 수 있어. 너무 걱정하지 마. 앞으로 우리가 더 많이 도와줄게 라고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얘가 감동을 받아가지고 친구들이 자기를 이렇게 위로해줬다면서. 예, 그래서 되게 좋아했어요. 자녀들이 미국에 오는 거를 걱정을 해서 막 안 오겠다. 이런 이제 자녀가 분명히 있을 거예요. 우리 딸처럼. 근데 막상 와보면 또 아이는 되게 잘 적응을 하더라고요. 영어는 아직까지 뭐 잘하진 않아요. 이제 여기 온 지 6개월이 좀 안 됐거든요. 학교는 3개월 반 다녔는데 방학해버렸고. 그래서 영어는 아직까지 계속 배워야 되지만 그래도 아이는 되게 잘 지내고 있어요. 그러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또 보세요. 반면에 우리 둘째 딸 루미 같은 경우는 전 얘는 진짜 너무 잘 지내고 그리고 얘는 미국 학교를 다니고 싶다고 막 외쳤던 애예요. 근데 막상 미국에 오니까 생각보다 소심해졌고 뭐 친구 관계도 생각보다 너무 좀 애가 소심해졌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예상과 많이 달라요. 그러니까 인생이 그렇듯이 이게 정말 뚜껑을 열어봐야지 제가 예상했던 거랑 완전 반대예요. 큰애는 뭐 너무 잘 지내고 있고 둘째 물론 잘 지내고 있지만 내가 기대가 이만큼이었다면 한 요 정도? 네, 그런 것 같아요. 언제나 그렇듯이 오늘도 그냥 저의 생각과 저의 경험을 한번 얘기해 봤어요. 별 도움은 안 되셨겠지만 그래도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 이야기 재미있으셨어요? 그러면 다음 영상에서 또 볼게요.